안녕하세요. 한노만 팬더 원픽장입니다. 오늘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제가 이미 제 채널에서 수차례 다뤘고요. 이 내용 잠깐 시장에 관심이 되는 내용 잠깐 보고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지금 이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벤티지 랩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한두 번 다룬 게 아니니까 꼭 제 채널 영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후에 지금 인벤티지 랩의 상승을 재차 이끈 내용이죠. 인벤티지 랩이 경쟁사 대비 흡수율 73배 높인 경구용 비만약의 전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인벤티지 랩이 화이자도 실패한 부분을 인벤티지 랩이 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고 향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벤트지 랩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세요. 많이 했으니까 특별한 소개를 할 건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게 중요 연구 분야죠. 경구역 비만약 개발이라든가 지속형 비만 당뇨 주사제, GLP-1 유사 펩타이드 신약 물질,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적용입니다. 펩타이드 기반 약물 연구. 또 최근에 주목받는 기술을 보시면 경구용 비만약, 장기 지속형 제형, 또 GLP-1 유사체 기술, 생체 이용률 개선 기술, 투약 주기 연장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제가 말씀드리고 연구분야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커다란 기술 수출이라든가 또 그 외에 어떠한 결과적인 내용물들이 나올 겁니다. 이 내용물들은 향후에 큰 재료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큰 재료로 인해서 시장은 인벤트지 랩을 한번 들어 올려주는 그런 힘을 발휘해 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경구역 비만약 개발 성과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경구용 제형을 개발했죠. 그래서 생체 이용률의 24.3%를 달성했고요. 기존 리베서스 대비 73배, 73배나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 1회만 복용으로 가능한 설계를 했죠. 그래서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요새 비만약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이 시장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이자도 있는데 화이자가 최종적으로 포기를 해버렸죠. 근데 이 포기를 한 부분을 인벤트지 랩이 지금 성공을 했다.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인벤트지 랩 같은 경우는 이제 커다란 카드를 또 하나 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재료가 있는 회사가 인벤트지 랩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회사들은 작전주 형태로 쓰인다 그러면 저는 이 인벤트지 랩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좀 높이 봐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 좀 길게 자세히 봐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존 약물과의 비교를 보시면 흡수율이 리벨서스보다 훨씬 더 크고요. 복용 빈도 말도 할 것도 없죠. 매일 하는 거랑 주일에 하는 거랑 틀리니까. 주사 투여에서 이제 경구 복용까지 넘어온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선된 지속성, 높은 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시장에서의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속형 비만약 제형 고도화입니다. 유한양행과의 공동 개발 성과고요. 인벤트지 랩은 유한양행과 협력하여 장기 지속형 비만 당뇨 주사제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죠. 어쨌든 1회 투여 가능한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이 개발되었다는 얘기고요. 향후 개발 계획 전망입니다. 3개월 투약 주기로 연장할 생각이에요. 시장에서의 반응은 더 획기적이겠죠. 중요한 건 이런 개발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냐는 거는 우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또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딜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 충분히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바이오 USA 참가 성과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USA 참석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이미 확인했고요. 기술력을 인정받고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대한 상태에서 이제 조건들이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와의 논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인벤티지랩 외에 다른 회사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같이 경쟁시킴으로 인해서 인벤티지랩이 한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다가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사 펩타이드 신약 물질을 공동 개발했어요. 또 플랫폼 기술 적용해서 기술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료가 이제 본물처럼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관심 두시라 하고 제 이전 영상에도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죠. 또 추후에 다시 한번 띄어서 얘기해 볼게요. 인벤티지랩의 혁신적 제형 기술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구용에서 장기 지속형 제형 기술까지 이 부분이 이제 향후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떤 접근을 가지고 인벤티지랩과 협업을 할 것이냐, 인벤티지랩에서 기술 수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벤티지 자체 내에서 신약 개발로 들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다 그러면 회사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없어야 이 부분이 협상이 될 텐데, 이 협상이 어쨌든 난이도는 일단 인벤티지랩이 쥐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신약 개발 전망을 보시면 비만 당뇨의 적응증 확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살펴봤죠. GLP-1 계열 약물 개발, 펩타이드 기반 약물 플랫폼, 글로벌 임상 전략, 시장 진출 및 성장 전략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 중요한 내용 이미 많이 다뤘습니다. 제 영상에서 영상들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협력 전망으로 보시면 노보노디스크 뭐 공동 개발하겠죠. 일라이릴리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자루를 인벤티지로 해서 지는 형태가 될 걸로 바뀔 걸로 봐요. 기술 이전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형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이전 자체를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계약과 함께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진출은 당연히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이 부분도 더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번 발표로 인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일단 인벤티지랩이 칼자루를 쥔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약을 하던 유리해지겠죠. 기존에는 어쨌든지 간에 공방이 있는 계약이었다면 이제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간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쪽에서 간을 볼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이건 굉장한 거래에서의 큰 혜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력 및 현재 편의성에서 본다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벤티지랩은 이제 시장에서 우위에 서서 어떠한 딜을 할 수 있는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내용들은 일단 제 영상에서 수때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또 다 확인하셨을 거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영상을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있으니까 차분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 가격에 매수가 됐는지 또 그 가격 이후에 움직임은 어떤지 그럼 지금 이 영상을 갖고 온 이유는 뭔지 마지막에 나오겠죠. 향후 연구 및 개발 방향입니다. 경구용 비만약 임상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기 지속형 제형 추가 연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로 또 새로운 적응증을 탐색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질환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비만 당뇨의 적응증 또 발굴하고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의 형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바이오의 어쨌든 클로저가 될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인벤티지랩의 그 회사라는 자체를 지금 현재로 평가를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라고 보면 이 주식에 너무 허황되게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가에 잘 매수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좀 크게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어차피 수익은 수익 내대로 다 냈잖아요. 낸 상태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까지는 한번 들고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 임상 전략 이런 부분도 있고 기술 플랫폼이 확장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재료가 나올 거라는 거.
그게 어떻게 나올지, 어느 시점에 나올지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평가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인벤티지 랩인데요. 지금 시총을 보세요. 2683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벤티지 랩을 첫째 접할 때 이 시총도 작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변화가 생겨버렸죠. 그렇다 그러면 이 시총은 말이 안 되는 시총이죠. 지금 만약에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인벤티지 랩의 지금 가치를 평가해 보면 최소 가치로 봤을 때 1조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 가치로.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도 5배 가까이 올라갈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5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도 없지.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몰라요. 이거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먹을 만큼 먹고 수익을 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물량은 요 부분까지는 도전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재료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릴 때는 이 시나리오를 그려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분할로. 그랬을 때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하죠. 수익 실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게 뭐라고요? 선입니다. 선.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선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면 되는 건데, 이제 올라가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표치 근처에 와서,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했을 때, 이 샀던 물량을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있었으면, 그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제가 수익 실현 하나, 둘, 내가 5번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번 하고, 나머지는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5번을 다시 수익 실현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이 큰 수익을 줬는데 그것도 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이 기업을 보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울 때 시나리오의 기본이 있죠. 기본. 그렇다 그러면 이미 수익을 채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트로 보고 얘기할까요? 자, 차트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빗금친 부분에서 매수하고 마지막 매수가 12,500원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수를 하면서 중간중간 수익을 실현하고 또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그죠? 또 올라올 때 수익 실현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다시 잡고 그런 과정 중에 여기를 돌파하는 과정까지 있었고 또 수익 실현 또 됐을 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여기 중간에 샀던 것들은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오늘까지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이니까 여기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정리했다고 치면 최소한 12,500원에 샀던 부분, 요 부분의 물량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든 말든 상관할 거 없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천억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총 2천억 중반이에요.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기업의 내용을 가지고 이 기업 내용이 뻥이고 어쨌든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경구용 개발 같은 경우가 이미 시장에서 드러났잖아요. 드러나고 추후 플랫폼 기술로 인해서 어떤 추가적인 재료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의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게 상승할 겁니다. 그때는 점핑이 될 건데 그 가격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내가 이 물량을 다 가지고 가서 수익 실현을 하라. 전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수익 실현하는 거 선인 거 맞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수익 선택입니다. 12,500원부터 31,000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그쵸? 150% 이상 상승된 건데 얼마나 큰 수익입니까? 근데 다 챙기는 것도 맞고 다 좋은데 이 종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올라가 수익 생기고 나서 또 눌림이 오면 불타기를 들어간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 불타기 구간 어디냐는 말이에요. 21,700원 밑에서부터 다시 또 불타기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불타기 들어가는 구간 21,700원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럼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당연히 고점을 좀 돌파한 상태죠. 앞에 고점을. 그죠? 그러면 볼게요. 주봉의 형태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인벤트 지랩 영상 말고 다른 제 영상 근래에 올린 와중에 제가 그 중에 슬쩍 인벤트 지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하라고 하는데 왜 얘는 수익 실현하는 소리를 안 하고 제가 영상을 안 찍냐고 말씀드렸냐면 최소한 요 32,75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와서 다시 내려왔다 치면 야, 요 구간에 지금 갭상승에서 판 사람이 제일 큰 승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승자 맞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32,750원이 어떤 가격이냐는 거예요. 어떤 가격입니까? 이렇게 되면 한 3,200억 정도 되나요? 지금 1,000만 주 정도 되니까. 그죠? 3,2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 지점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최소 기본 목표치 3분의 1 지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샀어 내가. 이 밑에 산 물량을 여기서 트레이딩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트레이딩 하려고. 물론 뭐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서 뭐 이거 파는 거 그게 당연한 건데 이미 우리가 순차적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매수를 해서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온 와중에 나머지 물량이면 여기서는 손을 대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어떤 일이 그랬을 때 뭐 템버거 10배 종목도 나오는 거고 100배 종목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탄생을 하는 건데 이미 수익은 다 했는데 여기서 괜히 뭐 내가 이제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웃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시 일보로 넘어가 볼게요. 인벤트지 랩은 요 구간은 우리가 기분 좋게 눌림에서 잘 사서 수익을 잘 냈습니다. 그러면 인벤트지 랩의 시작은 어디냐는 거죠. 시작의 기준점은 이제 여기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니까 이 시작점에서 눌리는 구간을 잘 잡아서 이제 가져가야죠. 왜 잡아서 가져가야 되냐 말씀드렸죠. 이 주봉의 이 고점 32,750원은 돌파되는 고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냥 제 생각엔 그렇다 이거죠. 시총 기준으로 이 시총은 말이 안 된다. 물론 이게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뭐 기술 수출이 됐던, 뭐 신약 개발이 됐던, 뭐 임상 통과가 나왔던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걸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뭐 각자 시나리오를 세우기에 따르게 다르겠지만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제품이다. 근데 우리가 운이 좋게 12,500원이라는 가격을 터치시켜 잡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손해날 건 없잖아요. 이미 수익은 다시 실현시킨 상태니까. 만약에 온다 그러면 거듭 불타기 구간에서 녹심을 한번 크게 내볼 필요도 있는 주식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지금 오늘 거래량도 터지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주식의 모습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주봉의 고점을 뚫지도 못하고 꼬리로 내려왔죠. 그러면 되게 위험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주식을 대하는 방법이. 그렇죠? 근데 이런 주식에 대했을 때 이 단편을 보지 마시고 지금 앞에서 이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 흐름에서 어떠한 흐름이 있었고 또 어떠한 매수 과정을 통해서 여기를 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여기서 기대했던 우리가 재료라든가 기대 수익이 어떤 거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재료 중에 요번에 나온 경구요 그 재료가 어떠한 급의 재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재료 중에 그 재료는 제가 봤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재료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재료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재료는 지금의 이런 재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에 대한 재료가 나와야 될 걸로 봐요. 결과물에 대한 재료. 이게 언제 나오냐 이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좋게 본다고 판단하니까 막 사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눌림은 21,700원 밑에서부터 이렇게 불타기 구간입니다. 불타기. 신규를 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 사서 수익을 다 하셨다 그러면 다시 불타기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고 뭐 신규도 마찬가지겠죠. 21,700원 밑에서부터 이제 불타기를 매수를 들어가겠지만은 들어가는 이후에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가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매수했던 부분에 가진 사람들은 요 흐름을 크게 한번 바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신규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 그분들은 제가 말한 걸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면 수익을 내고서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거를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잖아요. 이미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뭐 여기서부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때려올 경우는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제 영상을 보시고 시나리오를 세웠던 분들이
질문을 몇 번 해주셨어요. 근데 어디까지 들고 가셔야 되는 걸로 보냐 이렇게 관점을 물어보는데 사실 이 대부분 각자가 하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매수를 한 이후에 여기서 수익 실현했다, 여기서 수익 실현했다, 또 오늘 수익 실현했다 이런 내용들 뭐 알려주시는 것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는 거니까. 또 지금 어떤 목표치를 보냐고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익 실현을 하고 일정 부분을 가져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뭐 통으로 다 갖고 있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여보시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하단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시총 기준으로 한번 노려보시라. 시총 기준으로. 그래서 2천억대는 말이 안 되는 거고 1조 원대 기준으로 한번 놓으셔보시라. 그래서 재료 가치에 따라 틀리지만 재료 가치만 커진다면 요 구간도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쉽게 말씀드리면 싸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싼 구간에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신규로 막 여기서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잘 안 찍는 이유를 그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영상을 찍으면 분명히 여기서 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때는 컨택을 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런 데서 막 컨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혼자 괴롭죠. 여기서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주면 땡큐인데 그게 아니라 막 여기서 막 흔들고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손절을 한다거나 버티지 못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부분 가지셨던 분들을 향한 그런 목표가에 대한 조금 깊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신규를 원하신다면 신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1,700원 아래로 한번 시나리오를 생겨보세요. 세워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21,700원까지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봉이 나쁘기 때문에 모양이 나쁘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밑으로 한번 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은 수익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제 영상이 다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그려서 그 시나리오랑 맞겠다. 또 내용들을 종목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뭐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또 기사나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시고 본인 생각과 접목을 시켜서 인벤티지 랩이 앞으로 향후 어떠한 뭐 전망이 있어 보이는데 이 정도 재료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이 시청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본인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